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 최호성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저녁 7시 20분입니다. KT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유? 이런 것을 여기에 이제 한마디 좀 더 쓰자면은 약간 기술적인 이유를 좀 알려드리고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앞선 이 영상 말고 이제 KT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올렸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그 IMSI 캐처에 대해서 이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에 이제 KT 건에서도 다뤘었지만 사실은 얘보다는 이제 만약에 이제 기지국이 만약에 이제 탈취되거나 뭐 기지국 자체를 이제 가짜로 로그 기지국, 가짜 기지국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이제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사실은 의심을 안 했어요. 설마 이걸 관리를 안 했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내가 하나 잊고 있었네. 그놈의 이 fem토셀 장치가 있었는데 얘도 이제 소형 기지국이거든요. 아무튼 뭐 어쨌든 기지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문제가 가능했을 텐데, 아, 맞다 하고 뒤늦게 생각이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못 봤더라고요. JTBC 뉴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주 잘 다뤄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앞전 영상을 만들 때 이 영상을 못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IMS 캐쳐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만약에 이제 fem토셀 얘가 이제 결론 이게 만약에 해킹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해킹됐을 때 어떤 게 이제 가능하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아무튼 이 fem토셀 장비라는 거 딱 봐도 뭐처럼 생겼습니까? 여러분 집에 하나쯤 있을 법한 공유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공유기. 근데 이 공유기라는 거,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그냥 펌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펌웨어라고 하는 거, 요런 거, 당연히 이제 대부분 뭘로 만들어지냐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C++ 같은 네이티브 코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유기든 뭐든 집에 다 쓰시게 되면 우리 집에서 이 공유기에다 대고 접속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192.168. 뭐 0.1번 우리 집 컴퓨터에서 브라우저에 띄우고 주소창에 이거 넣으면 물론 이제 네트워크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르겠지만 자신이 그 PC가 받은 IP 주소 확인한 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 알아보셔가지고 거기 접속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공유기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은 이 안에 뭐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냐면 여기 이제 웹 서비스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면들 같은 거 GUI 부분들 HTML, CSS겠지만 여기에서 공유기에서 그 웹 화면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의 하드웨어적 기능이 enable 혹은 disable 되죠. 이 하드웨어 자체가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웹 서비스에 여러분들 그 REST API라고 뭐 하고 그다음 뭐 웹 백엔드 개발하시면 결국 이제 자바로 어떤 프로그램 코드를 만든 다음에 누군가 웹 서버에 접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이 코드가 실제로 실행이 되면서 그 웹 서비스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바로 하지 않고 C++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게 뭐였냐면 CGI였어요.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요게 IP 타임 공유기 사용하시는 분은 집에 접속해서 공유기 접속할 때 URL 있죠? URL. 거기 잘 보세요. 그러면은 뭐뭐뭐.cgi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음표 어쩌고 뭐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 CGI라는 게 결론은 서버 사이드, 즉 웹 서비스에서 작동하는 C 네이티브 코드 기반의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해킹하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부분, 요런 부분은 사용자 입력에 해당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뭘 집어넣든 뭐 쇼를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장치에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덤프를 뜰 수도 있어요.
덤프를 뜰 수 있냐면은 이 펌웨어 있죠. 이거 자체를 덤프를 뜰 수도 있고 장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펌웨어를 또 업데이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USB 꽂아가지고 펌웨어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커가 만약에 이 펜토셀 장비의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그 가상 환경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로딩 시킨 다음에 취약성 찾아갖고 공격 포인트 다 찾아낸 다음에 그걸 또 펌웨어를 뜯어서 개조시켜가지고 코드를 조작해서 그걸 여기 집어넣어서 얘한테 업로드 해버렸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해커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걸로 사실 이 영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설명은 사실은 다 끝났어요. 이제 결과적 현상이랑 뉴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어쨌든 이 펜토셀 장비 왜 필요했냐? 기존에 이제 그 3G, 4G를 넘어서 이제 5G로 올라갈 때, 이때 이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주파수 숫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고주파가 돼요. 그럼 고주파가 되면 단점이 뭐냐면 통화 품질은 좋아요. 벽도 뚫고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통신이 잘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좀 그 범위가 이제 그러니까 기지국이 하나가 있으면은 어떤 기지국이 있으면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기지국이 있다 그러면은 요걸 요렇게 했다. 그럼 또 여기 요만큼 했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사각이 남잖아요. 이런 데가 통신이 안 되는데 이런 걸 막자고 기지국을 큰 걸 비싼 거를 뭐 사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펜토셀 장비가 껴들어가게 해서 통화 품질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각지대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펜토셀이 나왔고 KT가 어쨌든 이제 국내 최초 상용화를 했는데 정말 자체 개발을 하셨는지 어디서 뭐 가지고 온 거에서 뭘 개조를 했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KT 연구소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아웃소싱 해가지고 누군가 만든 걸 KT가 사서 운영했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KT는 이걸 15만 대 넘게 16만 대 16만 대 가까이 전국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JTBC 영상에 보시면 이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개조했거나 라고 했는데 이 개조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펌웨어 있죠? 이거를 수정해 가지고 뭔가 이제 해커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넣었든지 뭔가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네트워크 공부하시는 분들은 와이어샥이라고 이런 프로그램들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패킷을 덤프 떠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 어떤 그 레고 블럭처럼 하나의 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들을 연속돼서 쭉 모아가지고 이걸 싹 모아서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로드 데이터 뜯어갖고 조립을 하게 되면 그게 실어 나르는 게 뭐냐면 음성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성 데이터. 음성 데이터도 인코딩에서 패킷 단위, 그러니까 웨이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웨이브 파일 같은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압축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인데 어쨌든 디지털이죠. 이 디지털 데이터를 뭐 인코딩을 뭘 했든 어쨌든 요거를 패킷 조립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면은 음성이 이제 말소리로 직접 들려요, 안 들려요? 예,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건 패킷 조립으로 얼마든지 수집이 가능한데 심지어 여러분이 와이어샥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게 그 예제 트래픽들이 있어요. 예제 트래픽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LTE 관련된 트래픽도 있어요.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그래서 웃긴 거는 샘플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와이어샥을 열은 다음에 야, 조립해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립을 함과 동시에 미디어 플레이어처럼 뭔가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 플레이 버튼이 딱 나옵니다. 누르면은 짱짱짱 플레이가 돼버리고 소리가 들려요. 그 얘기는 뭐냐? 패킷 단위 데이터를 이 원본만 획득할 수 있고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든지 음성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샥 쓰시는 정도만 할 줄 알아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JTBC 영상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여기 보니까 통신 내역을 보니까 HTTP 통신을 하고 있죠. 평문 통신을 합니다. HTTPS도 당연히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평문 통신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HTTP 1.1 205K 보이시죠? 네, 이렇게 뭐 아웃 오브 오더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관리자 페이지에 일반 접속이 평문 접속이 가능했다. 네, 가능했다. 그 얘기는 뭐냐? 내부 네트워크에서 이 펜토셀 장비에 접근할 수 있었다.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이제 2013년이었나 14년이었나 지금 아까 그 이런 게 도청이 된다라고 이런 취약점이 발견됐던 게 이 취약점이 최초로 보고됐던 거는 아마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오픈이 됐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13년 같은 해인지 14년인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통삼사한테 전달을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네, 그랬는데 이제 네, 뭐 이게 해결이 안 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답답한 거는 아까 이제 펌웨어 얘기를 했는데 이 펌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게 조금 보안을 덜 신경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하드 코딩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은 펌웨어 자체가 구동되고 있는 이 펜토셀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뭘 대전제로 하냐면 물리적 보안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통제가 된다라는 가정을 두고 보통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펌웨어 그 물리적으로 와갖고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답이 없는 거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발될 때 이제 뭐 관리자 계정 정보 및 이런 게 이제 하드 코드로 존재하는 경우가 이제 꽤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이랬다라고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도 해 주셨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 펜토셀 장비 빨리 만든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B 덤프 뜨고 그 안에 펌웨어 뽑아낸 다음에 그걸 분석했더니 뭐가 이제 취약한지 온갖 취약점들이 다 확인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개조해서 변경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게 이제 관리자 시스템 패스워드라든지 뭐 다 알게 되면 사실 그거 몰라도요. 이런 CGI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원격 코드 실행 취약이 있었다. 제일 많이 흔히 이제 네이티브 코드 해킹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루트 쉘을 띄웠다. 그럼 시스템 탈취되거든요. 패스워드 몰라도 펌웨어 덤프 떠갖고 공격 포인트를 찾아낸 다음에 뭐 무력화 시키는 거는 가능할 거고. 아무튼 뭐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좀 어이가 없이 너무 신경 안 쓴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게 됐더란 얘기입니다. 예, 심플하죠. 일단 펜토셀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무실이나 가정에도 설치가 가능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자체도 USB 업데이트가 가능했고 결론은 물리적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든 생긴 것 자체가 공유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제 관리자 계정만 알면 접속을 할 수 있었고 그 접속으로 이제 얘를 뭐 이제 기능을 뭐 이네이블하고 뭐 끄고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펜토셀 자체가 그냥 그 결국은 MITM 공격, 맨 인 더 미들 중간자 공격. 그러니까 나의 단말기가 있고 그럼 얘가 이제 기지국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기지국까지 통신하는 중간에 여기에 이제 펜토셀 장비가 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통신 내역이 펜토셀을 거쳐 기지국으로 가고 기지국에서 온 걸 펜토셀을 거쳐서 내가 받게 돼요. 그런데 얘가 탈취됐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작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보안 얘기할 때, 네트워크 보안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연결이란 무엇이냐. 연결이 뭔데? 그리고 연결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KT 코어망이 있고 누군가가 내 친구가 어떤 기지국 어딘가에서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 칩시다. 얘가 휴대폰으로 나한테. 그러면 그 신호라는 게 뭐 이 친구가 KT 기지국으로 아니면 뭐 SKT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KT 코어망 거쳐서 내가 속한 기지국으로 와서 이 펜토셀 거쳐가지고 나한테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신호만 가면은 나한테는 전화벨이 울릴 거 아니에요.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고 기지국 그 KT 코어망을 통과해서 뭐가 온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이걸 조작해서 나한테 야, 너 전화 왔어라는 신호를 보내버린다면요. 내 휴대전화는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울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MITM 상황이 됐다라는 걸로 이게 사실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거의 끝이다. 그러면 이게 암호화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엔드 단말에서 기지국까지 이 사이에 이제 암호화를 하는 스펙이 따로 있어요. 그 내부에서도 이제 또 통신 암호화 스펙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때 암호화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여러분 제가 뭐 PKI 기술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세션 키라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사용이 될 텐데, 만약에 MITM 상황이면 이 세션 키가 실제 데이터 암호 하는 키죠? 이걸 얘가 탈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 끝난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암호화를 하나만 한 소용이 없어지는 거고, 그거 말고도 다른 무력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이상한 글씨가 섞여 있네.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KT가 사용 중인 장치를 탈취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테나를 개조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캔테나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장치 쓰고 뭐 이런 거 개조하고 신호 증폭하고 이거 다 전파법 위반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공격하는 해커들이 뭐 캔테나뿐만 아니라 그냥 신호 증폭 장비를 썼겠죠. 그런 다음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제 KT가 사용 중인 장치를 탈취했을 가능성. 근데 탈취보다 더 편한 방법이 사실 뭐냐면, 사실 그 펜토셀 같은 장치가 있잖아요. 그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걸 KT가 직접 했을까?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청 줬을 거예요. 그러면 지역 업체가 이제 하청을 받아서 얘가 관리를 실제로 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뭐 A라는 하청 업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펜토셀 장비 관리 주체야.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 나서 망했네? 그러면 이때 관리하고 있던 그 펜토셀 장치에 관한 정보가 KT에서도 이게 따로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지? 나도 모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수되지 못한 장비들이 있겠죠. 뭐 회사가 망한 마당에 뭐 장비가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신경도 안 썼을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서 이 장비가 이제 시중에 아예 유출이 됐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보다 쉽게 KT에 등록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KT 자체에 등록까지 실제로 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KT에서 인지할 수 없는 정품, KT가 심지어 배포한 그 장비를 개조해가지고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T는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이런 일은 자주 벌어졌을 거예요. 하청업체가 망해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다가도 어느 시점부터는 관리가 얘가 지금 아직 운영되는지 뭐 전수 파악이 안 되니까 KT에서 뭔가 놓치다가 네, 예, 관리에 좀 허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거의 이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해킹된 펜토셀이라는 거에서 펌웨어 수준에서 아마 조작해가지고 이미 개조해갖고 썼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션 키를 탈취해도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사용자 단말기에 거짓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의 단말기가 있고 얘가 이제 펜토셀 장비가 있고 기지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쳐서 통신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초기에 이제 이 펜토셀에 붙는 그 시점에 이 기지국에 신호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가 거짓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뭘 보내냐면 이 단말기가 보내니까 기지국한테 보내든 기지국이 단말한테 보내는 걸 보내든 여기에다 대고 거짓으로 뭘 보내냐. 야, 나는 암호화가 안 돼. 암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랑 지금 뭐가 안 돼. 그러면 그래?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 통신을 해야 되잖아? 그럼 젠장 평문으로 좀 할까? 뭐 이래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암호화 키가 고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네, 이런 게 이제, 예, 되면서, 네, 안타깝지만 탈취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펜토셀 자체에서 트래픽 조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온 것처럼 신호 조작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피해자가 있을 텐데 이 피해자 시스템이 우선은 이 피해자 단말기가 이 펜토셀 장비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통해서 KT 코어 네트워크에 분대, 정확히는 어떤 기지국에 이제 붙게 되겠죠. 기지국에. 물론 이제 기지국 넘어가면 이제 KT 내부 코어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탈취가 된 거잖아요. 해커에 의해서 탈취가 돼서 지금 MITM 상황인 거고, 거기에 펌웨어까지 이제 다 업데이트해서 해커의 이제 도구로 전락한 이 펜토셀 장비에 사용자가 붙은 거죠. 그러면
장비 딱 붙을 때 그때 일단 IMSI 정보 넘어가거든요. 전화번호 이런 거 장비 그때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위치가 어디다 이런 거를 KT 코어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보를 탈취한 다음에 전화번호랑 IMSI 정보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해커가 있겠죠. 이 해커가 실제로 사용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 KT 코어망을 지나서 저기 어딘가에 이제 무슨 어떤 업체가 없겠죠. 뭐 상품권 파는 업체든. 그럼 해커가 조작 신호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 신호를 보내요. 거짓 신호.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시 연결이란 뭐냐? 내가 쟤랑 통화한다? 내가 정말 쟤랑 통화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체계가 조금 미비한 상태에서 얘가 그래? 그러고 이제 응답을 결제를 하면 그러면 뭐 내가 지금 너한테 2단계 인증할 거야. ARS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인증 문자가 됐든 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문자면 더 쉽지. 얼마나 좋아요. 문자면 이게 단발성 트래픽 하나 쫙 오고 거의 패킷 한 개면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호가 이렇게 가다가 KT 기조 거쳐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사용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해커가 안 보내. 그리고 어떻게 저 장비, 저 단말기, 즉 저 사용자 피해자한테 가야 될 트래픽을 지가 받아서 지가 읽고 거짓으로 페이크로 응답을 해버려. 이러면은 예. 그러니까 트래픽 자체가 단말기로 전달되는 트래픽을 아예 차단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서 임의로 만들어서 보낸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 단말기는 일시적으로 펜토셀하고 끊겼을 수 있잖아요. 예, 안테나가 뭐 갑자기 좀 통신 안 된 불능 됐다가 그렇게 돼 있다가 그게 또 새벽 시간 되잖아. 그러면 새벽 시간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 휴대전화가 기지국하고 연결이 한 5분 정도 끊겼어. 그걸 내가 자다 깨서 알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해커가 거짓 응답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기능도 있을 거예요. 아마 착신 전환 기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을 악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어딘가에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착신 전환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해커의 휴대전화나 이 단말기로 착신 전환을 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떤 방식을 쓰거나 결론은 뭐 그냥 가능했지 않겠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공격이 또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현재 펜토셀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모든 통신사 2통 3사에서 모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관리 수준이에요. 관리. 그러니까 모든 펜토셀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펜토셀이 지금 어디에서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게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특정 기지국에 연결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non-SA 방식의 5G 네트워크이니까 MM이라고 기지국들이 이제 얘하고 붙어가지고 위치 정보 확인되고 뭐 이러거든요. 이런 데서 이런 게 관리가 다 되고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KT뿐만 아니라 네, U+든 SKT든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비슷한 원리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돼서 관리가 되어 있고 이 장비의 뭐 시그니처 정보, 아이디 정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긋나면 이제 이상현상으로 보고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없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모든 펩토셀 장비 운영 중인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수준의 이제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펜토셀 장비들이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아이디 다 찾아내가지고 그러니까 20만 개 가까운 거 그거 다 해놔야지. 안 그랬다가는 이제 또 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거에서 제가 도청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청이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네. 나쁜 마음을 먹은 어떤 해커가 신호 개조해가지고 쐐게 쏜 다음에 햄톱살에 붙게 해가지고 무슨 해외 스파이가 우리나라 와서 유명 정치인들 이런 공격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제 그 청와대 근처나
아니면 국회 같이 가가지고 한다거나 유력 정치인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예, 뭐,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결론은 펨토셀 장비 자체도 이거 자체도 하나의 기지국 수준으로 보고 이에 준하는 보안 대응 체계를 가져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완벽하게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수조사 대응하는 것 외에 딱히 대안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패킷을 직접 다룰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으면 진짜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죠. 그걸 제가 강의를 만들었던 적도 있죠. 네. 뭐, 모바일 환경이라고 뭐 안 되겠어요. 다 됩니다. 네. 환경만 있고, 뭐,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 뭐, 해볼 수 있죠. 그걸 KT 그 기술 엔지니어 분들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안타깝지만, 뭐 또 벌어진 일은 좀 안타까운데, 이 대응이 결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걸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이제 방지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결론은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그래서 좀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도록 해주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좀 훨씬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이제 사라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뭐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딱 두 가지. 예, 일단 전수조사에서 대응하고 지금 일단 급한 불을 끄고요. 그 다음 장기적으로는 보안 쪽에 좀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외에 딱히 대안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